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장난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했던 사진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나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컴퓨터나 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올 수 있는 말이나 사진, 소리, 영상, 글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특히나 IT기기와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20, 30대를 비롯하여 10대 미성년자들이 사이버 성범죄를 저질러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카톡 통매음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문헌상 내용을 살펴보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명시하고 있으나 단순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자 했거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카톡 통매음은 연인관계 또는 친한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헤어진 이후 상대방이 전 연인을 고소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만일 이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톡 통매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자 관련한 사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비난과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벌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인터넷 검색으로 대응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불확실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며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다르기에 그에 따른 대응법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초기에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도 달라지므로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게다가 조사를 받는 분들 중 대학생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거나 주변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을 걱정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이므로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면 가급적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해 볼 것을 권합니다. 카톡 통매음, 기소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 사진을 정리하던 중 음란한 사진을 발견하여 평소 친했던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음란 사진과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이 이 연락에 큰 반응이 없자 의뢰인은 더욱 자극적인 사진과 멘트를 전했는데요. 이에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고소하여 본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진의 개수와 전송한 문자의 수위가 가볍지 않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담당한 형사 변호인은 가장 먼저 경찰 조사 대비부터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실에서 여러 번의 연습을 거쳐 실제 조사 때에도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양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인과 상담하여 범죄 인정 여부 및 합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섣부르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게 될 시 2차 가해로 이어져 합의가 불발하거나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카톡 통매음으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